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국정원의 전 심리전단장이 12월 17일, 작년 대통령 선거 이틀 전인 2012년 12월 17일과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끝난 12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서 댓글녀 김하영에 보낸 문자가 공개가 됐습니다. 어제 재판이 있었는데요. 그 국정원 심리전단장 민병주라는 사람이죠. 심리전단 소속 댓글녀 김하영이 보낸 문자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거도 끝나고 이제는 흔적만 남았네요. 김하영 씨 덕분에 선거 결과를 편히 지켜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툭툭 털고 일어서기 쉽지 않겠지만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선거도 끝나고 이제 흔적만 남았다. 김하영 씨 덕분에 선거 결과를 편히 지켜볼 수 있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국정원이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12월 17일의 문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하영 씨 어제 보고 와서 위로하려고 갔다가 오히려 위로받고 왔습니다. 경찰 공식 발표도 났고 이제 가닥을 잡아가고 있으니까 마음 편히 갖길 바랍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12월 16일 밤 11시에 조작된 수사 결과, 즉 댓글녀 김하영의 컴퓨터에서는 전혀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조작된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마음 편히 갖기를 바란다고 문자를 보낸 겁니다. 결국은 국정원, 그리고 확실하게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새누리당 선대본부와 뭔가 커넥션을 가지고 그리고 경찰을 움직여서 조작했고, 그렇게 해서 박근혜의 당선에 결정적인 기여와 공로를 한 것이 아니냐, 국정원이. 그것은 결국은 불법 대선 개입입니다. 이 문제를 듣기 위해서 이석기 사건을 터뜨린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문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때마침 이 재판 과정에 대한 보도는 그러한 의문을 그야말로 확신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IMPT는 또 오늘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칼럼 다시 보자 시발당과 새누리당 기어가자 불법선거라는 글을 통해서 지난 대선에서 시발단이라고 불리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지지 불법 댓글 알바 팀을 운영했던 윤정원 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새누리당이 SNS와 댓글을 활용한 선거 전략을 미리 준비하고 불법으로 이를 자행했다는 점, 그리고 국정원과의 연계,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윤정원 목사는 스스로 녹취록이 아니라 스스로 이런 얘기를 했죠. 내용이 지금 안 보여가지고 제가 얘기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직접 윤정원 목사가, 우리가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결국, 국정원의 이석기 사건, 이른바 폭로죠. 그야말로 기습적으로 폭로한 이석기 사건 수사는 결국은 대선 불법 개입 사실이 점차 분명해지면서 국내 수사 활동이 위축되거나 혹은 없어질 것을 우려한 국정원의 이른바 승부수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잊지 말고 이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계속 기울여 나가야 될 겁니다. 오늘의 라디오 비평 서두는 이 정도로 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이 광고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느 국민TV 조합원이 제공한 광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현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공정 언론을 꽃피우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바래왔던 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언론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기억되어야 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노력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데 큰 발판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음소리, 통곡소리, 탄식소리. 이 광고는 경기도 군포에 거주하는 한 국민TV 조합원이 조합원 배가운동의 일환으로 의뢰한 광고입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내 최저가 판매 나노 금칫솔. 오픈마켓 최저가보다도 더 싸다. 국민의 48%가 살 때까지 단돈 1만 원에 무조건 무료 택배로 드립니다. 치약의 혁명 N47 플라즈마 치약. 기면활성제, 방부제, 사카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치과 판매가보다 무려 70% 저렴하게 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광노현 교육감, 지금은 이제 교육감에서 물러났죠. 그야말로 마녀 사냥에 의해서 물러난 광노현 교육감, 어제 트위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의사실 기획 유출과 함께 진행되는 여론재판은 광장의 인민재판과 별 차이가 없다. 절차적 정의 없이, 재판 절차 없이 상식과 통념만으로도 실체적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그 피해자로서 말한다. 여론재판은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좀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석기나 혹은 그 일당들의 이념 혹은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석기의 문제가 서로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단죄하는 과정이 이런 식의, 말하자면 국정원이 피사실을 사전에 유포하고 수구신문들이 이것을 도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여론재판을, 말하자면 마녀사냥을 먼저 한 뒤에 나중에 용두사미로 끝나는 이런 식의 정치적인 수사 더 이상 용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석기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희생자가 충분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석기처럼 행동 안 하면 되지 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금강산 관광 2번 갔다 온 것도 이석기가 북한과의 연계설을 말하자면은 선전하는데 증거로 사용되는 이런 식이라면은 어느 누구도 안전할 수 없는 겁니다. 저도 금강산 관광 한번 언젠가 굉장히 오래전에 한번 갔다 왔어요. 그런 식으로 북한에 갔다 온 사람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리고 북측은 아니지만은 중국 쪽으로 해서 백두산 간 사람 또 얼마나 많습니까? 단둥이라든지 연변에서 북한과 합작사업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국정원이 조작하는 간첩 사건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야말로 이석기 사냥이라고 하는 이 광풍 속에서 서구신문이나 지상파 방송이나 종편들이 춤을 추고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결코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신문에 따르면요, 이건 뭐 서구신문들은 전혀 안 쓰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석기를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이른바 이석기의 범죄 사실을 보면요. 3년 동안이나 내사했다고 하면서 주요 범죄 사실의 절대량을 지난 5월 12일 단 하룻밤치 RO 이른바 혁명기구라는 모임의 대화 녹취록에 어전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연계성이나 RO 조직의 실체 등 핵심 쟁점들은 앞으로 사실은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규명되어야 할 숙제로 남아버렸습니다. 결국은 수사가 진행 중인 그러한 서리건 사건을 터뜨린 게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한 내란 업무 혐의와 관련해서도요. 전쟁을 준비하자는 내용의 이석기 의원 강연과 총기 준비 및 시설 파괴 등을 논의하는 지역별 토론 내용 등을 담은 녹취록 이외에는 실행계획 수립이나 실제 행동과 관련된 증거는 전혀 내놓지 못했습니다. 체포동의 요구서에서도 피의자들의 성향과 사회적 지위, RO의 조직규모 및 반사회성 등을 감안하면 범죄의 실행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만 적었습니다. 또 과거 이석기 의원이 소속돼 사법 처리를 받았던 반국가단체인 민족민주혁명당, 즉 민혁당이 난파 간첩의 지령을 받았던 점과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김모, 이모 씨 등 RO 조직원들의 방북 목적과 행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으로 해명하지는 전혀 못했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을 해서 특정 후보,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불법적인 활동을 했다. 따라서 국정원이 개혁되어야 되고 특히 국내 정치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한다는 이런 국정원 개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석기 간첩 사건 3년 동안이나 내사해 왔다면서 지금 이 시점에 읽지도 않은 서리건 것을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죄명들, 내란 음모라든지 이런 것만 갖다 붙여서 터뜨린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점은 이석기 의원이나 그리고 130여 명 그야말로 망상주의자들의 동의하지 않는 것은 치더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석기 의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식의 침탈이라면은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모두에게 국정원이 침탈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겨레 신문은 오늘 사설 국정원 수사를 하는 건가 정치를 하는 건가라는 사설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내란 음모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러 차례 지적한 대로 이 의원 등의 시대착오적 인식과 발상이 상식을 한참 벗어나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의 혐의 내용이 정식으로 공개된 시점에 이번 사건이 진행되온 과정에 대해서도 한 번쯤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체포동의안에 첨부된 핵심 내용들은 언론을 통해 이미 보도된 녹취록 거의 그대로다. 국정원은 그동안 자기들이 흘린 게 아니라고 발뺌해왔으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국정원이 언론에 유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한 피의 사실 공표다. 사실 검찰이나 혹은 공안기관의 피사실 공표, 이거 정말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피사실 공표라는 것은요, 어디까지나 확정되지 않은, 즉 수사기관이 그 수사 대상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의심을 하고 있는 단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피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유출이 되면요, 그것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도배가 됩니다. 지금 보수신문들을 보세요. 수구신문들을 보세요. 이석기는 그야말로 북한이 난파한 간첩을 뺨치는 폭력 혁명 조직의 수괴로 이미 둔갑해버렸습니다. 국정원이 수도 없는 공안 사건을 남발하고 수도 없는 사람들을 간첩으로 기소했지만은 실제로 유죄를 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야말로 시작할 때는 창대했지만은 그 결말은 미약하기 짝이 없는, 결국은 언제 어느 때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간첩 사건을 터뜨리는, 대한민국 사회에 영원한 약발 먹히는 공안 사건, 그것을 또 하나 터뜨린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니 피사실 공표하지 말고 잡아 넣어서 그리고 수사를 해서 그래서 사부 처리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미리 통내방내 녹취록을 다 흘려가지고
이제 이석기는 재판을 하나마나 이미 다 간첩으로 규정이 됐어요. 만약에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 나타났던 피사실 유출의 한 5%만 진실이고 95%는 왜곡, 조작, 확대, 과장된 것이라면 어떡할 거냐고요. 정말 이런 문제는 사람의 분통을 터뜨리게 합니다. 이석기를 옹호해서가 아니라 국정원의 목적 뻔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불법 대선 개입,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참조하기 위한 그 의도가 너무나도 빤히 보이기 때문에 사람을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대선 개입 등 국기문란의 범죄를 저질러 조직 축소와 예산 삭감 위기에 몰린 국정원이 절묘한 시점에 내란 음모 사건의 핵심 증거물을 언론에 흘렸다면 이는 사실상의 여론재판 시도다. 이번 사건을 국기를 흔드는 중대 범죄로 봤다면 그럴수록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적법한 절차를 철저히 지켰어야 했다. 네, 표창원 교수도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석기 사건이 있건 없건 국정원은 개혁돼야 된다는 사실을 이번 피의사실 공표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국정원의 행태를 통해서 더 잘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보통 사람들의 정서인 거예요. 국정원, 이석기 사건으로 우리 절대 국내 문제에 대한 개입을 없애서는 안 돼. 국내 정치 문제 우리 영원히 개입할 거야! 라고 큰 소리 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이석기에 대해서 뭐 기분 나쁘게 생각했던 사상을 의심스럽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야 속으로 박수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느냐? 그렇진 않아요. 국정원 개혁의 목소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국정원이 정상적인 기관이었다면 이 문제에 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단서만 포착하고 수사 전체에 대한 여부는 검찰에 넘겼어야 하는 게 맞았죠. 그러나 검찰을 배제하고 심지어 그 관할 검찰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수원지검에서는 우리는 전혀 관계없어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이 다 했다고. 그런 사실들을 국민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그런데 국정조사를 앞두고 정상회담 대화록을 흘렸듯이 이번엔 조직 이기주의의 얄팍한 계산 아래 범죄 물증을 덜컥 공개해버린 의혹이 짙다. 지난달 28일 압수수색 이후 닷새 동안 언론의 피의 사실을 줄줄이 흘린 데 이어 이례적으로 82페이지나 되는 장문의 구속영장을 작성해 체포 동의안에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모두 달성한 셈이 됐다. 사건 내용에 걸맞지 않은 내란 음모 혐의를 적용한 것도 의심스럽다. 이 의원 영장에는 과거 반제 청년동맹,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복역한 것과 산악회란 이름으로 혁명 조직을 결성했다는 것 이외에 내란 음모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실제 활동 상황은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 체포 동의안에 첨부된 이 의원 영장을 보면 상당 부분이 지난 5월 10일 곤지암 모임과 5월 12일 합정동 교육수사회 강당에서 이 의원과 참석자들이 한 발언에 할애돼 있다. 두 차례 모임에서 발언록 이외에 이후 행동 여부에 대해선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것이다. 네. 산악회가 만약 혁명조직, 이른바 RO라면 결성 시기라든지 조직은 규모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상합니다. 국회에 제출한 국정원의 체포동의안 첨부 서류, 이유 이런 걸 보면요. 산악회가 혁명조직이라고만 돼 있어요. 결성 시기가 언제인지 조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도 않은 채 선정적인 죄명만 앞세워서 서둘러 사건을 터뜨린 게 아니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만한 겁니다. 이러니 이처럼 중요한 사건을 다루면서 도대체 국정원이 수사를 한 것인지 정치를 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와 정보위를 통해서 수사의 적법성도 검토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대응입니다. 또 이 사건으로 국정원 개혁이 지체되거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는 점도 국회 차원에서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 국정원 수사를 하는 거냐, 정치를 하는 거냐,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정치를 하겠습니까? 국정원은 자기 자신들의 불법 대선 개입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에 위협을 주고 그리고 국정원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자기들의 국내 수사 기능이 완전히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터뜨리는 것이 불가한 겁니다. 너무나도 뻔한 것 아닙니까? 예. 더 화나는 것은요, 진짜로 이석기의 사상이 의심스럽다면 이런 식으로 터뜨려서는 안 되죠. 이거는 누가 봐도 이석기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자기 자신들이 국정원이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전략으로 이런 짓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석기를 죽일 수도 없어요. 이석기는 탄압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 국정원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 치가 떨립니다. 국민들은 그 국정원의 목적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영업사원 홍대리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신설 상조회사입니다. 사장님께 국민TV에 광고자 건의했더니 저희 사장님도 국민TV 예청자시며 조합원이지만 혹 회사 세무조사 받고 탄압받는 거 아니냐며 은근히 걱정이십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인 제가 제 돈으로 광고하고 우리라이프 상조를 알리려 나왔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나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의 발전을 위해 후원하겠습니다. 1600-3267 1600-3267 우리라이프 상조 제가 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를 후원하는 새로운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를 찾아주세요. 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로 있는 김재홍 전 의원이 한겨레 신문에 기고를 한 게 어제 제가 했던 라디오 비평의 내용과 흡사합니다. 극우 극자의 적대적 공생이라는 내용인데요. 소개해드리죠. 국가정보원이 또 한 건을 터뜨려 온 국민을 놀라게 했다. 사람들은 보수 언론들이 규정하듯이 이석기 사태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국정원 사태라고 해야 온당한지 헷갈린다. 지난번 노무현 김정일 정상회담 대화록의 불법 공개 사태와 동일한 연속 선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국정원이 궁지에 몰리자 준비해둔 히든카드 중 두 번째를 깠다는 것이다. 지금도 국정원 규탄은 전국의 대학, 노조, 종교, 시민단체에서 번져나가고 있다. 해외의 유학생과 교민들도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자 처벌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 불길을 끄기 위한 국정원의 대응책이 내란 음모 수사라는 것이다. 많은 여론층은 마치 1980년 전두환 공안합동수사본부가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운동의 일자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을 터뜨린 것을 연상한다. 박정희 독재 반대 운동이 번지자 중앙정보부가 1971년 서울대생 내란 음모, 73년 민청학년과 인혁당의 체제 전복 음모를 엮은 것과 유사한 모양새가 아니냐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김재원 교수가 제대로 지적을 했는데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자 처벌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확산되고 있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이나 제도권 정당에서는 대선 불복 아니냐라는 오히려 반격 낀 놈이 쓱낸다는 식으로 새누리당의 닥달에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의 눈높이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니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면 물러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누구도 그게 아니야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불길을 끄기 위한 국정원의 대응책이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이석기 사건을 침소봉대하거나 과장해서 설익은 사건을 터뜨린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현대사는 국정원의 전신 국가안전기획부와 중앙정보부에 의한 정치 공작으로 숱한 굴곡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1987년 대선 전에 발생한 칼기 폭발 및 선거 전날 폭파범 김현희의 압송, 92년 대선 직전 안기부가 발표한 거물 간첩 이선실 및 남조선 노동당 사건은 보수 진영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북풍 사건으로 기록됐다. 또 96년 4.11 총선 며칠 전 판문점의 북한군 무력 시위와 97년 대선에 앞서 집권 측이 북측의 휴전선 무력 시위를 요청한 총풍 공작도 있었다. 세계적 정론지 뉴욕타임스가 지난달 28일
국정원 연루 사건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해 마녀 사냥에 기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것도 국정원의 그런 전력 때문이다. 지금의 전국 상황은 역사전개 법칙이라는 도전과 응전을 이미 넘어섰다. 정보기관의 본령 파괴에 대한 민주시민과 야권의 옥새로 비화했다. 네. 뉴욕타임스, 국민TV 뉴스에서 뉴욕타임스 기사가 지금 제일 많이 읽은 기사인데요. 제가 관리자이기도 하니까 들어가 봤더니 조회수가 3만 회 이상을 넘었습니다. 국민TV 뉴스 창간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포털에도 사실 기사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SNS나 물어 그야말로 뉴욕타임스의 기사가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이 3만 명에 가깝다는 이런 사실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실에 목말라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뉴욕타임스의 기사의 요점은 국정원 연루 사건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마녀 사냥에 기대고 있다. 이건데요. 정말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석기에 대한 수구 언론들의 보도는 그야말로 마녀 사냥이에요. 이석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그런 식의 마녀 사냥까지 동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국정원이 공개한 내란 음모 사건은 국정원 자신과 이석기 그룹 이외에 누구도 그 진상을 알지 못한다. 따라서 아직 반국가 범죄라거나 아니면 국정원의 과잉 수사 또는 날조라고 말할 근거는 없다. 합법적 수사를 거쳐 사법부 판단에 맡기면 된다. 다만 피의자 국정원이라는 규탄 소리가 널리 번지는 마당에 그 국정원이 한 극좌 세력의 망상적 언행을 문제 삼아 내란 음모라는 폭탄을 던진 양상이다. 그렇죠. 국정원이 지금 불법 대선 개입, 부정선거의 피의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재판을 통해서 오늘 그 심리전단장이라는 인간이 김한영에 보냈던 문자에서도 드러났듯이 이건 그야말로 확실하게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듣기 위해서 피의자인 국정원이 한 극좌 세력의 망상적 은행을 문제 삼아서 내란 음모라는 폭탄을 던진 그런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정원이 내란 음모 사건을 공개 수사하면서 또다시 자신의 대선 공작 혐의를 국가 안보 업무라며 면책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읽힌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내란 음모 사건을 공개 수사하면서 또다시 사실 내란 음모 사건이라면 검찰이 지금 추가 수사를 해도 충분합니다. 결국은 기소는 나중에 검찰이 해요. 그것은 결국 자신의 대선 공작, 불법 대선 개입, 부정선거 혐의를 국가 안보 업무라며 면책시켜달라고 요구해달라고 업소하는 겁니다. 업소해도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공갈빵을 던지는 겁니다. 이럴수록 국정원의 대선 공작 사건이 파묻히지 않게 더욱 촛불을 움켜잡자 하는 것이 바로 민심입니다. 극좌 세력을 척결하는 임무 때문에 국정원의 극우 노선에 기반한 민주주의 훼손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극좌 때문에 극우가 구출되는 이 기묘한 상황에 혼란스럽기는 하지만은 국정원의 황골탈퇴는 결코 놓치지 않겠다는 기대에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현대사는 극우와 극좌의 적대적인 공생관계로 휘둘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의식 또한 양식 있는 시민사회에 충분히 살아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역 광장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국정원이 내란 음모를 수사한다고 해서 대선 개입 책임이 결코 파묻혀서는 안 된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라고 정리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럴 때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민 다수가 어떤 생각을 할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국태민안의 관건일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훼손한 정보기관이 자유민주 체제 수호를 내세워 그런 방식으로 계속 대북 심리적 활동을 하고 또 내란 음모를 수사한다면 어느 국민이 용납할 것이냐? 라는 것이 김정은 교수의 글인데요. 극자와 극우의 적대적인 공생관계, 그게 바로 우리 현대사를 관통하는 독재 세력들의 그야말로 정권 연장을 위한 수작이었고 거기에 항상 피해자였으면서 그러한 피해와 탄압을 빌미로 또 척결되어야 될 그러한 극자적인 망상이 우리 사회에 계속 그 뿌리를 이어 내려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요. 극자와 극우의 공생에서 더 큰 책임은 극우에 있는 겁니다. 극자는 항상 피해자였어요. 물론 그 피해를 빌미로 해서 살아남았다는 것이 죄라면 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적대적 공생관계가 됐지만은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 책임을 묻는다면은 극자 세력은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 한 점도 안 되는 망상 세력에 불과합니다.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극우 세력들은 너무나 큰 힘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좌지우지하면서 파여 국정원을 동원해가지고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당선시켰다는 그런 의혹이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은 극우에게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잊지 맙시다. 자, 남은 시간 동안 한겨레신문의 철학자 이상수님의 고전중독, 다시 정치적 석기시대가 온다라는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류가 돌도끼 대신 이성으로 시비를 가리면서 문화가 시작됐다. 이성이 등장할 때 궤변도 함께 탄생한다. 이성은 궤변과 싸우며 커왔다. 궤변이 지배하면 인류는 다시 돌도끼의 시대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를 예로 들었다. 땅이 젖었다면 비가 내린 것이다. 밤중에 꾸미고 다니면 간통한 사람이다. 노란 것은 꿀벌이고 흰 것은 백조다. 이런 판단이 오류임은 중학생도 안다. 비가 와서 땅이 젖은 게 아닐 수도 있고 꾸미고 다닌다고 다 간통한 건 아니며 노랗다고 다 꿀벌이거나 희다고 다 백조인 건 아니다. 공자는 정치를 맡으면 먼저 이름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이름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뒤죽박죽이 되기 때문이다. 당시 논리적 판단은 바른 주장이란 뜻에서 정거라 했고 오류나 궤변은 미친 주장이란 뜻에서 광거라 했다. 오늘 월나라에 갔다가 어제 돌아왔다는 해시의 주장 같은 게 광거의 대표적 예다. 네, 뭐 좀 어려워 보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철학자 이상수님의 주장은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청문회에서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광주의 검찰이냐 대한민국의 경찰이냐라고 물은 조명철 의원이나 그리고 문재인 당선을 바랐느냐라고 물었던 김태형 의원, 이런 사람들은 질문을 통해서 자신들이 사실대로 증언하는 이런 광주경찰이거나 문재인 지지자라는 예단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바로 노란 것은 다 꿀벌이라는 그런 수준의 판단인 거죠.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이민위천, 즉 백성을 하늘처럼 여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민위천이라는 말이 이석기 의원의 종북 성향을 보여준다는 국정원과 일부 언론의 주장은 바로 공자가 얘기했던 미친 주장, 광거의 결정판입니다. 이런 미친 주장을 따른다면 사마천은 2000년 전에 이미 주체사상을 예비한 게 되고요. 이 말을 외워온 역대 유학자들은 종북 성향을 의심받아야만 합니다. 이거야말로 오늘 월나라에 갔다가 어제 돌아왔다. 그때 당시 교통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라는 수준의 장고대입니다. 이들은 미친 주장, 즉 광고와 궤변을 통해서 사실은 광주경찰, 문재인 지지자, 오히려 주체사상을 찬양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논리적 판단 능력이 없는 이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국가기밀을 다룬다는 건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광고와 궤변이 판을 치는 걸 방관하면 우리는 다시 정치적인 석기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철학자 이상수님의 이런 주장, 우리가 맹심해야 될 겁니다. 또다시 정치적 석기시대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바로 시민들의 깨어있는 의식과 그리고 시민들 스스로 자발적인 조직된 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가 다시금 우리 뇌리를 때립니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